막 폭동이나 약탈하는 장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루프 코리안이란 말이 나와요. 루프 코리안 스나이퍼. 우리가 루프 코리안 스나이퍼를 고용해가지고 루프에다가 다 해야 한다. 그 말이 뭐냐면요, 옛날에 이 주 방위군이나 경찰들이 지켜주질 않으니까 우리 한인분들, 예비군분들이 정말로 그 가게 옥상에 올라가서 총을 들고 정말로 그 가게 상점을 지켜주고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입니다. 요즘에 미국 상황이 참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말이 아니네요. 2020년에 무슨 좀 막아 꼈는지 정말 판타스틱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도 벌어진 지 지금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그런데 뭐 잡힐 생각은 없고, 또 정부 측에서도 계속 확진자도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는데, 뭐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형님께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제 코로나도 크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또 요즘 뭐 뉴스를 보셔가지고 아셨겠지만, 요 며칠 전에 또 미네소타의 미니애폴리스에서 또 흑인 한 분께서 또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뭐 막 폭동이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정치 얘기를 조금 덜 하고 미국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했는데, 이 판타스틱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좀 인종차별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좀 편견과 관련된 이야기들, 왜 이렇게까지 미국이 심각하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미국이 또 한편으로는 뭐 천조국이라고 하면서 살기 좋은 나라다. 그리고 제가 또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좀 기회 땅이다. 이 좋은 점들도 많이 있는데, 이 미국 사회에서 느끼는 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큰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하기 또 어려운 이 문제들이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참 이것은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빨래를 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와이프가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우체국에 갔기 때문에 조용한 상황에서 빨래를 개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992년도인가 해도 이런 일이 발생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로 생각이 됐나요. 뉴스에서도 막 한참 나왔었고 신문에서도 엄청 나왔었던 것 같은데, LA에서 한번 이렇게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백인 경찰이 이제 흑인 청년 하나를 뭐 엄청나게 폭력을 했었는데, 과잉 진압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심하게 안 했어도 됐는데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했었는데, 그게 또 무죄로 나오는 바람에 이 흑인 분들이 거기서 완전히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폭동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합당한 좀 시위를 하고 그랬으면 됐는데, 그게 이제 불똥이 한인타운으로 아시아 사람들한테도 이제 튀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한인분들이 이 LA 지역의 코리아타운 그 근처에 그 우리 올림픽 블루버드 이제 있는 그쪽에 많이 자리를 잡으시고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올라가고 있는 단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민 1세대 분들이 이제 미국에 처음 넘어오셔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고생하셔서 이렇게 막 비싼 지역 이쪽으로 들어가기는 힘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애리조나에 살다 보면 느끼는 건데, 아무래도 렌트도 저렴한 지역, 거기서 이제 아파트나 이런 살기에 좀 저렴한 지역, 그쪽이 이제 흑인들도 많이 살았을 거고 히스패닉 계통도 많이 살았을 거예요. 이제 그쪽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뭐 옷가게도 했을 거고 상점도 했을 거고. 그런데 한국분들 뭐 부지런하시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읽어 놓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체를 하나씩 벌여놓고, 이제 뭐 흑인분들이나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흑인분들이나 이런 라티노 계열들, 히스패닉 분들 상대로 상점들을 많이 운영을 했을 건데, 이제 거기서도 좀 마찰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때 그 분노가 우리 한인분들한테, 아시아 사람들한테 터뜨렸던 거죠. 그때 이제 흑인분들이. 또 이제 더 웃기는 게, 미국 백인들이 이제 뭐 이제 백인들이라고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 미국 경찰들도 그렇게 우리 한인분들을 보호하지를 않았었잖아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그래, 이렇게 그런 게 많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조지 플로이드란 이 흑인, 이렇게 좀 거구의 분이신데, 흑인 한 분이 이게 수갑을 채워놓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또 경찰분의 말씀을 잘 안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비디오가 전체가 다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뒷사정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차에 태웠으면 됐었는데 차에 태우려고 했는데 그걸 불응을 했던 건지 아니면 뭔가 모르는 뭐가 있었던 건지 이제 바닥에 엎드리게 해놓고 나서 이제 다리로 목을 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숨을 못 쉬겠다 했는데 정말 이 백인 경관 자체가 이것을 그냥 농담 비슷하게 엄살 비슷하게 본 거죠. 숨을 못 쉬겠다 좀 놔달라 했는데도 이 백인 경찰이 이게 사이코패스인지 뭔지 이제 주변 이제 사람들이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촬영을 했잖아. 좀 놔줘라. 지금 숨을 못 쉬겠다고 하지 않냐. 그러다 진짜 죽겠다. 왜 자꾸 오버하냐. 이 사람도 수갑도 채워놨고 근다고 이제 뭐 너희들 공격할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놔주고 차에 빨리 태우던지 해라. 그런데 끝까지 한 5분 가까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혼 상태가 와가지고 이제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찰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좀 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뭐 이렇게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죽은 거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제 촬영을 했었던 거고 이게 다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밝혀지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게 밝혀지다 보니까 이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이제 이런 사건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왜 이렇게 백인 경찰들이 이런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왜 이렇게 강력 진압을 하냐, 과잉 진압을 하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 경찰들도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 또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미국 경찰이 몇 명인데. 그런데 제 생각이기에는 이 인종차별 문제라고 이걸 많이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참 그 편견에서 오는 것 같아요. 참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경찰들 딴에도 또 경찰들이 생각하는 미국에 있는 경찰들이 생각하는 딴에도 이 편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마약범들, 얼마나 약물 중독자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강도들, 절도범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하겠어요. 그리고 주변 경찰들이 그런 마약범들이나 이런 갱들로부터 총을 맞아서 죽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런 이런 트라우마나 이런 교육도 엄청나게 받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하는 게 뭐냐면요. 미국의 상당수의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갱스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인들도 많이 있지만 상당수 많은 흑인들이나 이런 라티노 계통, 이 히스패닉 계통의 갱스터들이 엄청나게 많긴 해요. 또 이제 경찰들이 이제 뭐 단속을 하거나 뭐 사람들을 붙잡거나 뭐 이렇게 마약범들이나 때로는 이제 불시 점검으로 해가지고 지나가는 자동차 이렇게 붙잡고 보면 이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을 뭔가 차가 문제 있는 것 같아갖고 다 잡았을 경우에 백인들도 있을 거고 아시아 사람들도 있을 거고 흑인들도 있을 거고 히스패닉 계통도 있을 건데 아마 이 사람들도 백인들 중에서도 이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음주운전을 했네, 술을 먹었네, 마약을 한 것 같네. 보통 마약을 한 사람 보면 눈이 딱 풀려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한국으로 따지면 이렇게 술 먹고 술이 만취하신 분들 막 낮에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들 보면 막 눈이 풀려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눈이 풀려가지고 이 사람이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웬만한 경찰들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 겪었어요. 바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백인들 사람들도 잡을 거고 아시아 사람들도 잡을 거고 하는데 그런 확률을 봤을 때 이제 흑인분들이나 이런 계통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의 편견이 있는 거예요. 흑인 이제 차를 딱 잡았는데 딱 보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다, 흑인이다 싶으면 조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차별인 거잖아요. 아니 똑같이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데 차별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자체도 약간은 뭔가 노이로제가 있고 뭔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이게 뭔가 있는 사람을 잡아보면 흑인 사람들이 많고 이제 확률이라는 거죠. 당연히 백인들도 있을 거고 아시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건데 이런 흑인분들이 이런 걸로 많이 잡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뭔가 의심을 먼저 하고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도 있잖아, 한국도 마찬가지가 이렇게 총을 뭐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막 이게 뭐 주폭이라고 하잖아요. 경찰분들이 막 파출소로 데려가려고 해도 막 난동을 피우고 그냥 이성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나라는 마약한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마약을 한 사람이 만약에 총까지 가지고 있다, 만약에 정말로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만약에 경찰이 이게 딱 잡았는데 이 사람이 마약을 한 사람이에요 하고 막 위청위청해요. 아니면 길거리에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위청위청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너 서봐라 했어요. 경찰도 지켜야 하는 거니까 순찰을 하니까 서봐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쓰지를 않아요. 명령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호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사람이 호주머니에 총을 들고 있을지 칼을 들고 있을지 모르는 거단 말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세상에 꿈을 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한테 총을 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 그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마약을 했거나 뭐 하면 정말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총을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거예요. 이 편견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아시아 사람들은 좀 미국에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있어요. 또 미국 경찰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사는 아리조나만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면 저는 경찰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잡혀본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뭐 아시아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 건지 저는 알 수도 없죠. 그런데 우선 아시아 사람들은 그런 건 있어요. 경찰이 서라 그러면 서고요. 손 들어라 하면 손 들고요. 면허증 내놔라 그러면 면허증 내고 정말로 하란 대로 정말 잘 지킵니다. 그냥 잘 지켜요. 우리는 좀 이렇게 두려운 것도 있어요. 경찰이 괜히 시킨 대로 안 했다가 총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런 이제 아시아 사람들 계시겠죠. 아시아 사람들이 마약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술에 취해가지고 이성을 잃은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아시아 사람에 대한 좀 편견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아시아 사람 저 사람들은 뭐 말을 좀 잘 듣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은 이런 편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들, 흑인 우리 흑형님들에 대한 미국에는 좀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걸 안 좋은 것들을 겪은 것을 갖다가 그냥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라고 하죠. 그냥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흑인들은 조심해야 한다. 흑인들한테는 항상 조금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를 제가 좀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면서 뭐 이제 흑인 친구들이나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 친구들, 우리 흑인분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제 직원으로 많이 같이 일을 하고 그래 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편견을 갖고 싶지는 않지만 편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정말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을 제가 한 10분 정도를 고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해봤던 것 같아요. 한 7년 동안 제가 비즈니스 오픈하고. 그런데 단 한 분도 문제를 안 일으키고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뭔 말이냐면 처음에는 좀 일을 좀 제대로 열심히 하겠다 일을 좀 하다가 어느 순간이 좀 지나 보면 자꾸 일하는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자꾸 일하는 다른 친구들한테 일을 좀 떠넘긴다거나 또 만약에 자기 할 역할을 잘 안 하고 또는 또 자꾸 좀 게으름을 피우거나 요령을 핀다거나 그리고 자꾸 이렇게 변명이 많고 지각한다거나 늦게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다른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은 어쩌면 어떻게 다 또 그리고 뒤에서 좀 뒤통수를 치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자꾸 일하는 친구들하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알았다 해가지고 그러면 또 똑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너하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자꾸 너무나도 다른 친구들하고 이런
협업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다른 친구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해고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꼭 뒤통수를 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노동청 이런 데에 신고를 한다거나 헬스 인스펙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생검사 같은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그러면 꼭 그런데 신고를 해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틀 후에 위생검사 같은 게 막 레스토랑으로 나오곤 했거든요. 이게 그렇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복수를 하고 가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중에 대다수가 다 그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약간 편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에 조금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이 오시면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그런 편견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이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거 사람을 똑같은 경우를 또 겪고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니까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벌어진 거고요. 아마 이제 미국 경찰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편견들이 있지 않나.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과잉 진압을 하고 과잉으로 대응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참 이제 가정에서의 교육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희 아이도 보면 미국 솔직히 학교에서 뭐 도덕 과목,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도덕이나 뭐 윤리 과목 이런 과목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뭐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따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공교육에서는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교육은 이 가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내가 드리지 않았겠지만 저희 와이프가 이제 백인이에요. 저 이제 순수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기도 혼혈이에요. 50대 50인데 저는 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저희 아이가 이제 7살인데 한국 나이로는 9살의 나이, 이제 곧 만으로 8살이 되고 초등학교 2학년이 셈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저희 딸아이한테는 너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어른들 보면 이렇게 인사를 잘 해야 한다. 항상 말할 때는 예의 바르게 해야 한다. 항상 공손하게 대해야 한다.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그 남들한테 말할 때도 말 조심해야 한다.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그렇다 보면 아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남의 애들 때리면 안 된다. 남의 아기 훔치면 안 된다. 항상 말도 조심하게 해야 하는 거고 다른 친구도 괴롭히면 안 된다. 다 우리 가정 교육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아마 미국 가정에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안 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태도 그래요.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시위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시위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뭐냐면 지금 시위에서도 진영이 갈리고 있어요. 뭐냐면 시위를 했는데 갑자기 약탈을 하기 시작을 해요. 방화를 하고 때려 부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상점 같은 데를 한 30군데 넘는 곳을 막 불태우고 막 때려 부시고 가서 약탈을 하고 미국에서 타겟이라는 스토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이마트 같은 곳이에요. 근데 막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타겟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유리창을 때려 부시고 거기 있는 물건을 다 훔쳐오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시위라는 게 뭐냐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목소리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탈을 한단 말이에요. 막 훔쳐가요, 물건을. 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이거 가정교육에서 온다고 봐요. 아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경찰이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인데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시위가 일어나면 정말로 화가 나면 경찰서를 때려 붙든가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못 참겠다 하면 경찰서를 때려 붙든가 경찰서에 불을 지르든가, 그랬다가 총 맞겠죠. 그러니까 맥없는, 왜 자기 이웃이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지금도 미국도 유튜브나 이런 거 막 갈리고 있어요. 이제 영상이 올라오는 거 보면 이 미국 경찰이 이 폭력 진압하는 거에서 막 그런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 막 정말
뭐 분노를 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게 인종차별을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막 약탈하는 장면을 올려요. 봐라 니들이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니들이 만약에 폭력 시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권리는 그 정말로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와 그러면 안 된다는 이런 저항을 하는 권리라면 이렇게 약탈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탈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죄 없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로 희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가정교육에서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슬픈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진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나 이런 데에 댓글을 적어놓은 거 보면요. 이런 막 폭동이나 약탈하는 장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루프 코리안이란 말이 나와요. 루프 코리안 스나이퍼. 우리가 루프 코리안 스나이퍼를 고용해가지고 루프에다가 다 해야 한다. 그 말이 뭐냐면요. 옛날에 과거에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 주 방위군이나 경찰들이 지켜주질 않으니까 우리 한인분들, 예비군분들이 정말로 그 가게 옥상에 올라가서 총을 들고 정말로 그 가게 상점을 지켜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관총이나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나와요. 그 총 같은 것을 가짜로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기관총들을 만들어가지고 진지를 구축하고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런데 그게 헬기에서 방송에서 그 장면을 찍어가지고 실제로 와 이 사람들이 기관총으로 대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를 본 흑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상점을 약탈하지 않았대잖아요. 그게 미국 사람들한테 너무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 약탈하는 장면이나 이런 방어하는 장면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루프 코리안처럼 이 지붕 위에서 한국 사람이 지키고 있는 한국 사람 스나이퍼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농담이 나올 정도예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도 이런 편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이런 인종차별적인 행위가 쉽게 가시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편견이 없어지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들도 자기가 행하는 행동들, 자기가 행동하는 모습들도 하나하나 바뀌어가야 하고 집에서도 가정교육을 그렇게 저는 시켜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시위하는 속에서도 약탈이 일어나고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정말로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너무 얘기를 다 하다 보면 너무 이게 저도 편견적인 얘기로 가기 때문에 이런 미국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편견을 깨트리려면 스스로 좀 많이 바뀌셔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가정에서부터 좀 바뀌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 너무 또 피해의식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피해의식도 조금 버려야 하는 거고 남들하고 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 같긴 해요. 저조차도 편견을 갖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편견을 갖게 만든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들도요. 너무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이분들은 복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복수를. 참 그래서 이번에도 슬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미국에서 판타스틱한 일들이 요즘에 많이 벌어져서 근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미국이란 나라는 너무나도 큰 나라예요. 그래서 각기 주가 거의 우리나라 사이즈만큼 크기 때문에 야 미국 미네소타에는 막 저런 폭동이 일어나고 야 미네소타 같은 데는 위험해갖고 못 사는 지역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는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가 미네소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고 이런 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각 주가 우리 대한민국 사이즈만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한국에도 우범지역이 있고 안전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각 주마다 정말로 안전한 지역이 있고 정말로 위험한 지역이 있고 우리 장인어른께서 사시는 미시건만 해도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도시라고 하는데 위로 올라가면 캐나다 임급지역에 있는 우리 장인어른이 사는 곳은 문을 열어놓고 다니고 범죄가 일어나질 않는 곳이에요. 경찰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맨날 누워가지고
이거 스피드건만 하고 있어요. 그게 미국은 정말로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불과 다음 전편에 미국은 기회 땅이다, 살기 좋은 나라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막 폭동 일어나고 총 쏘고 있고 막 이런 거 보면 야 미국에서 어떻게 사냐 싶은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정말로 안전한 지역은 너무 안전해요. 정말 문 열어놓고 다녀도 될 정도로 안전하고요. 정말 위험한 지역은 진짜 걸어다니기도 무서울 정도로 위험하고 그럽니다. 이게 또 다 편견인 거예요. 고정관념이고요. 참 그래요. 슬픈 거죠. 이 미국이란 나라가 참. 그래서 오늘은 제가 편견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빨래를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면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건데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많은 미국 아빠 J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